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은요, 인식의 도약이라는 책을 가져왔고요. 이 책은 이렇게 생겼어요. 인식의 도약. 이렇게 홀로그램 원형이 이렇게 표지에 그려져 있는데, 결국은 이 인식의 도약이라는 책은 이런 홀로그램 원형식의 인식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형의 홀로그램 인식이란 뭔가, 이게 무슨 대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라고 하실 텐데,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깨닫고 계실 거예요. 나의 인식이,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나의 현실을 만들어 왔다라는 걸 조금씩 아니면 많이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들 점점 깨닫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그런 거를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참 너무 무형적이잖아요. 그걸 이해할 만한 기준도 없고 준거 기준도 없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내 인식을 공간적인 차원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은 선형적인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인식은 이 구형의 홀로그램식의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깊은 어려운 얘기는 아직 하지 않겠고요. 네, 아주 편하게 인식 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그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려운 얘기가 나올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스스로 깊게 이해한 다음에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저도 맞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좀 더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전달 드릴 내용은 어떤 분이든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기존의 인식 습관에서 벗어나는 방법, 벗어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자신이 원하거나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정하라. 그리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라. 바로 지금.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려면 기존의 인식 습관이 왜 쓸모없었는지를 살펴보라. 불만족은 훌륭한 동기다. 실현 가능한 모든 세상들 중에 가장 좋은 세상에 산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그것을 꿈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올 것이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저항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가? 그럴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좀 마음을 열고 그냥 여기에 이 말들을 흡수하듯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실현 가능한 모든 세상들 중에 가장 좋은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어떤 기분일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세상 중에 가장 좋은 세상에서 산다고 하면 그건 어떤 기분일까? 사실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부정적인 거는 되게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 뭘 원해? 정말 원하는 건 뭐야? 최상의 것은 너한테 어떤 게 최상의 것이야? 라고 하면, 와, 어렵다.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에서 최대한 그려보고, 만약 거기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 최상의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어떤 느낌일까? 그거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려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려보는 게. 그려봤어요? 시간을 너무 안 줬나? 그려보십시오. 네, 여러분. 자,
잠깐 정지를 해 두시던지 아니면 잠들면서 눈 감으면서 아니면 다시 생각이 났을 때 어느 순간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약간 몽롱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력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어렸을 땐 누구나 다 했으니까 지금 좀 머리가 굳어있다고 못한다고 어렵다 안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열어보세요. 저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움을 요청하라. 비물리적 세계에서 모든 것은 본성상 협동적이고 헌신적이고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작용한다. 당신이 새로운 인식을 갖고 자신의 현실을 개선할 때 다른 사람들의 현실도 개선될 뿐 아니라 그들도 기꺼이 당신을 돕는다. 게다가 당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비물리적 존재들도 많다. 우리는 통일장을 비롯해 그것을 통해 모든 존재, 모든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선 요청만 하면 된다. 세 번째, 어떠한 부담감도 갖지 말고 원하는 바에 집중하라. 마음속에서 또한 온 사방에서 이상적인 현실을 마치 아직 결말이 정해지지 않은 영화를 보고 있는 듯이 생생하게 떠올리고 느껴보아라. 그것을 사랑하고 찬찬히 바라보면서 어루만져라. 너무 애쓰지 마라. 당신의 내적 청사진이 당신의 물리적 현실을 창조한다. 이상적 현실을 지금 이 순간에 오래 머물게 할수록 그리고 그것을 생생하게 느낄수록 그것은 더 빨리 실현된다. 네, 세 번째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어떠한 부담감도 갖지 말고 원하는 바에 집중하라. 마음속에서 또한 온 사방에서 이상적인 현실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느껴보아라. 아직 결말이 정해지지 않은 영화를 보고 있는 듯이. 그것을 사랑하고 찬찬히 바라보면서 어루만져라. 너무 애쓰지 마라. 당신의 내적 청사진이 당신의 물리적인 현실을 창조한다. 이상적인 현실을 지금 이 순간에 오래 머물게 할수록 그리고 그것을 생생하게 느낄수록 그것은 더 빨리 실현된다. 네 번째, 선택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선택 기준은 파충류 뇌와 자네의 인식 습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파충류 뇌는 저희 원시적인 진화 상태의 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존과 관련된 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원시적인 진화 상태의 인식 습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이 기존 습관들은 뭐뭐를 해야 한다, 뭐뭐를 할 수 없다, 절대, 항상 이런 단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 희생, 자기 보호, 생존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자동 반사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말고 모든 선택을 꼼꼼히 따져보아라. 이 선택이 나로 하여금 근원 주파수를 경험하게 하는가? 이 선택이 내 직관을 열려있게 하는가? 이 선택이 나로 하여금 좀 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는가? 이 선택이 모두에게 유익한 상황을 이끌어내는가?
이런 새로운 선택 기준은 황금률의 효용성을, 그리고 영혼의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생각을 뒷받침해준다. 다섯 번째, 행동 중인 자신의 모습을 보기로 결심하라. 자신이 기존의 부정적인 습관을 따를 때 현재 순간을 통찰하여 대응하기보다 과거 경험에 의존해 반사적으로 행동할 때 그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겠다고 다짐하라. 자신을 관찰함으로써 그 관찰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들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에게 솔직할 때 자유로워진다. 행동 중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기존의 부정적인 습관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 반사적인 행위와 생각을 할 때 내가 알아차리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느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반사 행동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를 알아차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네, 알아차리면 그건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몇 번째지? 이게 내가 땡땡땡으로 리스트가 나와 있어서 내가 번호를 혼자 붙이는 거라서 몇 번째예요? 여러분은 아시죠?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갈게요. 여섯 번째, 당신이 느끼길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라. 그리고 또 선택하고 선택하라. 마음은 움직인다. 마음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소용돌이에 갇힐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가 교정이 가능한 유기체이다. 당신은 근원 주파수로 되돌아감으로써 간단히 교착 상태를 피할 수 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로 실현된다. 선택이란 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을 맥빠지게 하는 것 대신에 당신이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라. 헤드폰을 잘못된 출력 단자에 꽂았다고 상상해보라. 이럴 땐 그냥 플러그를 뽑아서 당신의 근원 주파수를 발산하는 단자에 다시 꽂으면 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낼 약간의 시간, 멈춤과 기분 전환을 자신에게 허락해주는 일뿐이다. 이게 여섯 번째였죠. 원하는 방식, 내가 느끼길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100% 그렇게 선택할 수는 없을 거예요. 계속 실패를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느끼겠지만 다시 느끼면 돼요. 다시 느끼길 선택하고 다시 느끼길 선택하고 계속 다시 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이 긴 시간이라는 도화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옳게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이 개념을 이제 헤드폰을 출력 단자에 잘못 꼽았을 때 다른 단자에다가 다시 옮겨 끼는 것만큼 간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헤드폰에 출력 단자를 바꿔 끼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입 밖으로 나온 말과 마음속의 말을 관찰하라. 당신이 하는 혼잣말의 분위기를 파악해보라. 그것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당신은 불평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흥미로운지를 표현하고 있는가? 당신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난 이제 그런 거 절대로 안 할 거야 처럼 부정적인 확언을 내뱉고 있는가? 당신이 생각하거나 입 밖으로 표현하는 말은 고착된 패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좌뇌의 기능 중 하나인 언어는 기존의 습관을 잊고 다시 배우는 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도울 수도 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8번째, 자신이 잘했을 때 인정해 주어라. 자신이 생각과 행동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순간을 포착하라.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몸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축하해, 우리가 해냈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해보아라.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눠보아라. 나 스스로 기분을 바꿨어. 나는 마음의 앙심을 품고서는 어떤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 감정을 흘려보냈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아는 거는 참으로 쉬운 일이야.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자신을 인정해주면 그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게 된다. 여러분은 자신을 많이 인정해주고 있나요? 이게 사회가 정해준 일을 할 때는 계속 사회에서 이제 내가 잘했을 때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칭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죠. 근데 문제는 내가 계획한 일, 내가 나를 위한 일, 그러니까 사회가 내가 필요해, 사회가 나라는 개인을 심하게 말하면 좀 세게 말하면 이용하기 위해서 요구한 일들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한 정말 중요한 일을 했을 때에는 문제는 관객이 없다고요. 피드백을 줄 사회도 주변 사람들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의 성취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알 수 없거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그냥 목표는 성취했는데 내가 하고자 한 건 했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바해서 제스처를 취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드디어 출연을 했는데 제 방에 있는 이 유리병이 뭐냐면 이게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적어 놓으려고 마련한 유리병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내가 목표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력했던 일들이 성과를 발휘했을 때 여기다가 넣고 있어요. 날짜랑 스토리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쪽지를 이 유리병에다가 넣고 있는데 이런 것들 누구누구한테 쌓아왔던 이야기를 했다 아니면 누구누구한테 어떤 표현을 했다라는 그런 거나 생각해왔던 쇼핑몰을 처음으로 오픈을 했다라던가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그게 뭐야? 그게 뭐가 대단해? 뭐가 그렇게까지 그럴 건지 모르겠는데? 라고 표현할 만한 일들이에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그게 엄청난 성취인 거를 나는 알잖아요. 분명 그런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남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가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거 나한테 진짜 어려운 일이고 오랫동안 내가 마음에서 고통받던 힘들어하던 이런 거였는데 발전을 한 스텝 이뤄냈어. 아니면 정말 많이 이뤄냈어 라고 느끼는 게 있거든요. 내 코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되게 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화 그런 성취에 대한 시각화를 해서 내가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는 게 시각화, 뭐든지 시각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병은 사실 아직 많은 순간이 담겨있지 않아요. 담겨있진 않아요. 시작한 지 크게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보여드렸고요. 자, 우리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
내가 진짜 막 매 순간 나를 사랑하고 최대한 행복해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내 안에 분노가 너무 많아서 그러기가 어려워. 근데 어느 날 맨날 그렇게 감정을 흘려보는데 실패하다가 하루는 성공하고 나 진짜 행복한 하루가 됐다, 그 나머지 날들이. 근데 그거 정말 의식적으로 내가 흘려보낸 거에 성공한 것 같아 라는 그런 날들도 있고요. 그런 날 되게 기념할 만한 날들이잖아요. 나와 나의 기념일이죠, 정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소중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9번? 9번 맞아? 9번, 잊고 다시 배우는 과정을 최대한 자주 반복하라. 인내심을 가져라. 다시 배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습관을 기르려면 반복해서 연습만 하면 된다. 중국의 주역의 풀이에는 인내하는 자가 멀리 간다 라는 문구가 자주 나온다. 뭔가를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는 3번 이상 반복해야 할 때가 많다.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행할수록 그것은 더 빨리 정착된다. 10번째, 기존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다. 당신의 성격, 마음, 현실을 책임지는 사람은 당신이다. 이렇게 인식을 좀 더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네, 10가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다시 중요한 스토리, 이 중 10가지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약본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껴봄으로써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으라. 그런 다음 최상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온몸이 짜릿해짐을 느끼고 바로 지금 그것을 가지도록 허용하라.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허용하라. 물리적 세계와 비물리적 세계의 양편의 다른 존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라. 당신의 이상적 비전에 집중하고 그것이 살아있게 하라. 지금 이 순간 속에, 당신의 상상 속에 그것이 살아있게 하라. 당신의 근원 주파수와 일치하는 새로운 선택 기준을 마련하라. 행동 중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포착하라. 기존의 습관대로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해내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라. 그런 자신을 발견하더라도 다그치지 말아라. 그저 기존의 인식 습관으로부터 주의를 거두고 잠시 휴식하며 중간지대에 머물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다시 선택하라. 근원 주파수의 감정 상태와 다시 합일하라. 지금 당신은 원하는 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금 당신의 헤드폰은 올바른 출력 단자에 꽂혀 있다. 당신이 입 밖으로 내뱉거나 속으로 되는 말들이 당신의 소망과 일치하는지 대립하는지를 살펴보아라.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기존의 인식 습관을 거부하고 새롭고 확장된 인식을 선택해서 그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자신을 인정해 주어라. 인내심을 갖고 실천하라. 새로운 현실이 제2의 본성이 될 때까지 반복하라. 당신이 곧 영혼임을 기억하라. 당신의 성격, 파충류뇌, 자뇌, 물리적 현실과 같은 당신의 일부분들이 온전한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함으로써 힘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네, 여기까지 요약본입니다.
구분하는 게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나가 아니라는, 내가 그게 정말 나는 아니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바라봐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계속해서 나는 그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느끼겠지만 그것까지도 이제 먼저 바라보는 데서 차분하게 그냥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가이드라인은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진행을 할 건데, 이 책을 보다가 제가 마주친 좋은 부분을 딱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게 뭐가 됐든요, 맞다고 생각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본인은 아는데, 사실 외부 세계로부터는 반대의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는 이게 굉장한 성취인데, 외부에서는 뭐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든지 잘못 살고 있다든지 이런 피드백이 분명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줄리아 캐머런이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뭐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인용구로 나와 있어. 나의 눈에도 다른 사람의 눈에도 우리 자신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을 것이다. 우리는 좋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멈춰야 한다. 좀 더 발전해 가는 동시에 좋아 보이기까지 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좀 더 발전해 가는 동시에 좋아 보이기까지 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외부 세계와 내 내면 세계라는 그 두 마리 토끼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한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두 마리를 잡는 거는 좀 확률이 낮은, 너무 운이 좋은 그런 케이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좋아 보이는 것까지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건 별개의 것이니까, 세상은 별개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이 먼저죠. 사실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발전해가는 동시에 남들한테 좋아 보이기까지 해야 되나요? 네, 그건 어렵대요. 어렵죠. 이 말을 듣고 저는 맞아, 이렇게 되게 딱 느낌이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외부 세계랑 내 내면 세계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 둘을 섞어버리면 이게 흙탕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 단계에서 아직 발전해 나가는 중이다, 아직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레벨이다라고 하시면 그 둘을 구분을 하고 소신껏 밀고 나가실 수 있는 오늘과 내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인식의 도약,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